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었습니다. 군 면허가 대형 면허였기 때문에 주로 5톤 그리고 9.5톤 카고 트럭을 몰았고 가끔 소형 군용 트럭인 4.5톤도 운행했었죠. 다른 부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부대는 봄부터 가을까지 무월광 시기에 맞춰 수색 및 매복 작전을 실시하곤 했습니다. 낮에는 수색조가 탐지병과 함께 매복할 진지 주변을 정찰하고 밤이 되면 매복조가 진지에 투입되어 해 뜨기 전까지 대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은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었고 산속에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은 접근이 불가능해 제가 운전하던 4.5톤 군용 트럭으로 인원 수송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꽤나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매복조 인원을 내려준 뒤 새벽 2시에서 3시쯤 다시 복귀시키기 위해 또다시 출동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보통 새벽 5시쯤 부대에 도착하게 되는데 군대에서는 6시가 기상시간이라 잠을 더 자기도 애매하고 겨우 누웠다 싶으면 매복조 인원들이 짐 정리하는 소리 때문에 깨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꽤나 쌀쌀했던 가을밤이었습니다. 수색조가 수색을 마치고 복귀한 뒤 매복조 인원들과 저를 포함한 운전병들은 저녁을 일찍 먹고 대대장님 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야 할 매복 진지는 제가 처음 가보는 위치였습니다. 간혹 다른 부대 진지 쪽으로 매복을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땐 아무 정보 없이 지도만 보고 길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군용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있을 리도 없었고 대신 등고선이 표시된 군용 지도를 펴놓고 선탑 간부와 함께 위치를 파악해야 했죠. 이번에도 선탑 간부와 지도를 들여다보며 경로를 미리 파악한 뒤 매복조 인원들을 태우고 진지로 출발했습니다. 진지는 모 부대 뒤편에 있는 우거진 산속이었고 길도 좁고 거칠었습니다. 차를 몰며 이따 새벽에 이 길 다시 와야 하는데 하며 걱정이 앞섰던 기억이 납니다. 도착 후 매복조 인원들을 하차시켰고 매복 담당 간부는 날씨가 춥다며 새벽 2시쯤 조금 일찍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 200m 가까이를 후진해서 내려온 끝에 가까스로 방향을 돌려 부대로 복귀했었고 씻고 TV를 보다가 저녁 점호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깐 눈 붙였다 뜬 것 같았는데 새벽 1시쯤 불침번이 깨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전투복을 입고 작전을 위해서 선탑 간부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 하사는 저보다도 짬이 적은 간부였는데 차량에 타자마자 금세 잠에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속으로는 매복조 인원들이 산 아래까지 좀 내려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야 저도 조금이라도 운전을 덜하고 부대 복귀도 빨리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진지가 있는 산 아래로 가까워졌을 때 저 멀리 손전등 불빛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매복 진지는 좁았기 때문에 제가 차를 돌리기 어려운 것을 알고 매복 훈련 인원들이 저를 배려해 아래쪽 공터가 있는 곳으로 미리 내려와 준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매복조 인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사님. 덕분에 차 쉽게 돌릴 수 있겠지 말입니다. 하며 저는 먼저 매복 간부에게 인사를 건넸고 병사들에게도 많이 춥지? 고생 많았다 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인원들이 전부 굳은 표정으로 감정 없는 얼굴로 대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가 입만 움직이게 만든 것처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멀뚱멀뚱 서서 기계처럼 입만 벙긋벙긋 했습니다.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지만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기고 일단 인원들을 차량 적재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선탑 간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 같았고 간부는 잠에서 깨 통화를 시작하더니 이내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에게 전화를 넘겨주었습니다. 통신반 병장 이태영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직 사관이었습니다.
진지 도착했냐? 예, 인원 태우고 복귀 중입니다. 그러자 당직 사관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태웠다고? 그럴 리 없는데? 상급 부대에서 훈련 확인하러 나와서 조기 복귀 안 하기로 했어.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는 동틀 무렵까지 계속해야 하는 훈련이었지만 그날 날씨가 추웠기에 처음 김중사의 부탁대로 당직사관 허락하에 새벽 2시쯤 조기 복귀하기로 얘기를 다 했었던 터라 약속대로 몇 시간 일찍 데리러 갔던 건데 당직사관의 방금 통화에 따르면 상급 부대에서 검열을 나올 예정이라서 조기 복귀 없이 FM대로 훈련 시간을 꽉 채워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귀 인원도 없었다는 말이고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까 태웠는데 말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매복 간부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며 적재함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적재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뒤따라 내려온 선탑 간부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고 저는 분명히 아까 매복 훈련 인원들을 차에 태웠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간부는 운전 똑바로 하라고 했더니 그새 졸았냐며 제가 잠이 덜 깬 줄로만 여겼습니다. 결국 간부가 당직사관과 다시 통화를 마친 뒤 진지로 다시 가서 인원들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매복훈련 담당 간부 김중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중사는 미안하다며 다시 진지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전을 해서 다시 진지로 갔고 30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야 실제 매복조 인원들을 만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매복훈련 담당 김중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중사님, 혹시 제가 아까 진지 왔다 간 거 못 보셨습니까? 그러자 김중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너 아까 차가 산 밑에 서더니 너 혼자 적재함 열고 혼자 트럭 주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돌아가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김중사는 제가 당직사관으로부터 조기 복귀는 없다는 연락을 받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를 간부에게 털어놨지만 당연히 믿을 리가 없었죠. 그날 손발이 덜덜 떨릴 정도로 긴장한 상태로 겨우 운전해서 부대로 복귀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를 떠올리면 정말 귀신을 태운 건지 아니면 한밤중에 피곤해서 착각을 했던 건지 혼란스럽고 섬뜩한 기분이 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